영화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순서일 필요는 없다. 이 유명한 말은 바로 프랑스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감독 프랑스와 트리포가 한 말입니다. 프랑스어로 새로운 물결을 뜻하는 누벨바그는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프랑스에서 등장한 혁명적인 영화 운동입니다. 누벨바그는 영화 제작에서의 혁신, 실험, 현대 삶을 반영하려는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했습니다. 누벨바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프랑스는 전쟁에서 회복되는 중이었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전쟁 이전의 고전적인 프랑스 영화 산업의 전통적인 영화 제작 방식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프랑스는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논쟁의 시대였으며 특히 알제리 전쟁은 식민주의, 민족주의, 정체성에 관한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은 누벨바그 감독들이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영화에 반영하도록 만들었죠.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의 잡지 까이에 듀 시네마는 누벨바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트리포, 장리 꼬다르, 에릭 로메르, 클로드 샤브롤 같은 누벨바그 감독들은 처음에는 영화 비평가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들은 작가로서의 감독의 개념을 주장하며 새로운 영화 제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영화의 창조적 중심인 동시에 작품의 철학적, 감성적 성격을 정의하는 인물이라고 규정했던 것이죠. 이 작가 감독 이론은 19강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누벨바그는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로셀리니, 비토리오 데시카와 같은 네오리얼리즘 감독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오리얼리즘은 일상적인 사람들과 사회적 이슈를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이러한 현실적 접근법은 영화에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다루고자 했던 누벨바그 감독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벨바그 운동가들은 프랑스인들답게 이탈리아 리얼리즘을 파격적인 예술로 바꾸어 놓았죠. 또 까이에 듀 시네마의 영향력 하에 누벨바그 감독들은 헐리우드의 필름 누아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리 꼬다르와 프랑스와 트리포는 하워드 혹스, 알프레드 히치콕과 같은 감독들의 작품에서 스타일적으로 영감을 받았죠.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누벨바그의 감독 프랑스와 트리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와 트리포는 프랑스 뉴 웨이브의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영화 감독 중 한 명입니다. 트리포는 고전적 영화 스토리텔링과 혁신적 기술을 혼합한 형태로 인간의 감정,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사랑의 복잡성, 시간의 흐름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였습니다. 트리포는 1932년 2월 6일 프랑스 파리의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는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항적이었던 트리포는 영화에서 위안을 얻었고 때문에 어려서부터 영화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14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명망 높은 IDHC에 등록하여 영화 제작 기술을 배웠습니다. 1950년대 후반 트리포는 영향력 있는 잡지인 까이에 듀 시네마에서 영화 평론가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장리 꼬다르 및 에릭 로메로와 같은 다른 평론가들과 함께 작가주의 감독의 개념을 옹호하였습니다. 트리포 감독의 데뷔작 400번의 구타는 프랑스 뉴 웨이브를 정의하는 영화 중 하나이며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로 뽑힙니다. 방치와 반항, 사회와 가족의 억압적인 기대에 맞서 싸우는 어린 소년 앙투안 드위넬의 반자전적 성장 이야기죠. 핸드헬드로 찍은 이 영화는 자연 채광을 조명으로 사용하였고 사실주의로 어린 시절의 감정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당시 프랑스 주류 영화의 세련되고 형식적인 작품들과 차별점을 만들었죠. 절망과 불확실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앙투안의 모습을 담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트리포는 언제나 자신의 경험, 특히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정서적 갈등 등을 탐구하였습니다. 그의 영화는 특히 사랑, 가족, 사회 앞에서 소외감에 시달리는 인물들을 자주 묘사합니다. 또 트리포는 사랑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영화는 낭만적인 사랑과 인간관계의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서 긴장감을 탐구합니다. 66년작 화씨 451, 64년작 부드러운 살결, 68년작 도둑맞은 키스와 같은 영화들이 바로 그런 영화들이죠. 트리포의 영화는 시간의 흐름, 기억, 과거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화 제작에 관한 영화 73년작 아메리카의 밤이 바로 그런 작품이죠.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이 작품에서 트리포는 자신이 영화감독 역할로 직접 등장하여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70년작 와일드 차일드는 야생에서 자란 어린 소녀를 중심으로 사회화와 문명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작 영화입니다. 프랑스와 트리포의 영화적 유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현대 영화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작품은 전 세계 영화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복잡한 관계, 시간의 흐름을 탐구하려는 그의 작업은 트리포의 영향을 받은 웨스 앤더슨, 리차드 링클레이터, 쿠엔틴 타란티노와 같은 감독들의 영화에서 계승, 발전되게 됩니다. 트리포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감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작가라는 개념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보편적인 주제를 혼합하는 능력,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집중, 그리고 혁신적인 영화 기법을 통해 그의 영화는 새로운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오늘은 프랑스 누벨바그의 발생 배경과 대표적인 감독, 프랑스와 트리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벨바그의 영화의 특징과 또 한 명의 문제적 감독, 장 릭 고다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